예, 안녕하세요. 시작했죠. 자, 지난 시간에 그 의료와 이제 의료 서비스 관련된 거 잠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맞아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거에 대한 이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많이 갖다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OECD가 아니라 OECD인데, 오타가 났네요. OECD 주요 회원국의 한 해 국민 1인당 평균 외래 진료 횟수 이렇게 해갖고, 자, 외래 진료 횟수라는 거는 이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입원하는 환자가 아니라 방문을 하는 환자를 외래 환자라고 합니다. 예, 외래 환자라고 하는데 이 외래 환자 진료 횟수를 갖다 쓰는 것은 국민 1인당 평균 얼마나 병원을 많이 찾아가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외래 진료 같은 경우는 입원 환자들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증 질환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약하겠죠. 물론 만성 질환 환자들도 있고 중증은 아닌 환자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자, 뭐 외래 진료 횟수를 통해 갖고 보통 그 국가의 그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좀 유출을 하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2.8회, 미국은 3.8회 쭉 있는데 한국이 11.8회, 헝가리가 12.6회, 일본이 13.8회. 유독 한국, 일본, 헝가리 이런 국가들이 많죠. 1년에 방문하는 횟수가 평균적으로 6.8회라고 했을 때 자, 제일 적은 국가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게 방문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 5.1회, 미국 3.8회 있는데 자, 이 얘기가 예를 들어 갖고 일본인이 가장 약골이어 갖고 많이 방문하고 제일 튼튼한 사람들이 뭐 스웨덴 사람이라 하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뜻은 하는 게 아니라 자, 쉽게 얘기하면은 조그마한 감기가 있어도 우리는 이제 병원을 방문한다든지 의원을 방문을 하는 거에 비해서 자, 이제 유럽, 북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데는 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웬간한 건 자가 처리해요.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진료를 받으러 가질 않아요. 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병원을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라든지 아니면은 병원을 한 번 가는데 굉장히 비싸다든지 어쨌든 간에 이용을 하는데 무엇인가 마이너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방문 횟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스웨덴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NHS 시스템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으로서 의료비를 충당을 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서 모두들 무료예요. 그래서 쉽게 방문을 하면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아요. 다 이제 국가에서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내셔널 헬스 서비스의 약자인데 자, 이런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이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무료인데 근데 반면에 한국보다 훨씬 적게 방문합니다. 자,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한 번 가는데 뭐 대여섯 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 아주 자그마한 질병 때문에라면 시간 낭비고 그 안에서 원내 감염이나 뭐 여러 가지 더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웬간하지 않는 한 영국 같은 국가 국민들도 방문을 하지 않아요. 반면에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는 미국 같은 국가는 이제 미국은 뭐죠? 사설보험으로 운영이 되죠. 이제 국가나 이런 보험이 아니고 국가에서 물론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라는 이제 뭐 노약자층이나 아니 그 완전히 사회 빈곤층이나 아니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공적 구조가 있기는 있지만 요거는 이제 공적 부자하고는 다른 얘기니까 그런 데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낮단 말이에요. 이유는 진료비 자체가 너무 비싸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수가 떨어져요. 방문에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가는 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그닥 부담이 없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이것처럼 이제 1인당 평균 외래 진료 횟수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고 다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대응 방식의 차이는 뭐에서 나타난다? 의료 시스템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관계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러한 본국의 의료 시스템에 따라 갖고 환자들이 의료를 목적으로 한 관광을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러한 아예 수요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뭐 밑에 뭐 재진이 그러니까 많이 방문하는 국가의 특징은 재진율이 높은 건데 다시 이제 진료를 받는 건데 매우 흔하면서 가벼운 급성 질환에 대해 짧은 간격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도록 한 관행 뭐 환자 한 명당 진료 시간을 줄이는 결과가 나타난다 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계속 자주 가지만
병원, 의료기관에서 오랜 시간 뭐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뭐 30초 진료, 1분 진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스타일로 변해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결국 뭐냐면 그 나라에 사는 의사들이나 사람들의 도덕성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나타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관광에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들어온 이유는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떠나는 환자들이 있는 반면에 떠나지 않는 국가들도 있고 반면에 이러한 국가들 중에서 받아들이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이제 관광회사가 얘기하는 송출국과 수신국이 있죠. 송출국의 입장이 되고 수신국의 입장이 되는 게 개인적인 이제 관광처럼 어떠한 뭐 매력물을 보러 가기 위해서야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보건의료 시스템에 의해 갖고 강력한 송출국이 되기도 하고 수신국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바뀌어집니다. 자, 보시면 이 의료보장제도는 종류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NHS, NHI, CSM 뭐 크게 나눠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NHS 같은 경우는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이라 해서 National Health Service의 약자입니다. 자, NHI는 National Health Insurance. 자, National Health 국가에서 건강에 대한 보건에 대한 거를 책임을 지는데 뒷단어가 틀려요. 하나는 서비스고 하나는 인슈어런스예요.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국가보건 서비스 방식과 사회보험 방식의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두 개 다 국가에서 공적보험이 아니라 국가, 이제 공적인 서비스로서 의료를 책임을 지는 건데, 자, NHS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운영이 돼요. 세금. 자, NHI는 뭐로 운영이 되죠? 그러면 인슈어런스니까 보험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고 있는 한국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NHI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다 NHI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공적 보험을 만든 공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곳에서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재원이 뭐로 돌아가냐는데 재원이 보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험. 사람들이 내는 보험. 세금 같은 보험이에요. 하지만 NHS는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재원 자체는 법적으로 어디서 끌고 들어오는 거냐면은 세금에서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금, 텍스로 쓰느냐, 인슈어런스로 쓰느냐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암만 한국이 운영되는 게 마치 NHS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건 NHS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된 게 아니라 독립된 공단에서 운영이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국가도 NHI 시스템이에요. NHS가 아니고요. 그런데 캐나다는 언뜻 겉에서 보면 거의 NHS처럼 보입니다. 우리보다 뭐 자기 분담금이나 이런 게 훨씬 낮기 때문에 마치 거의 공짜로 이용하듯이 이용하는 게 이제 캐나다 시스템인데, 하지만 그 캐나다 같은 경우도 재원 자체는 사회보험 방식, 보험으로서 조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 갖고 이제 싸우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분명히 두 개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CSM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보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선두주자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민간보험 방식으로 돌아가요.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공적 부조라 그러죠.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도와준다든지 사회 취약계층을 돌봐주는 거, 이거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부조지 의료보장 제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자, 그래서 그거는 제외시키더라도 미국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민간보험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전 세계로 봤을 때 크게 이 세 가지 시스템 안에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공적 보험을 하지 않는 국가들은 다 CSM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화재든 현대해상이든 돈을 내고 그 낸 만큼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앞 시간에 보험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자, 이 보험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보험에서 공적 부조도 제가 설명을 했었고, 공적 부조 얘기했었고, 이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런 거에서 다 빠져버리고, 오직 민간업자들이 하는 이런 거를 민간보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의료보장 제도에 보시면 이제 NHS 같은 경우는 조세로 재원을 조달을 해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조세로 인한 재원 조성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에게 무상의료 의료를 제공합니다. 자, 이 조세는 일반 조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금을 낼 때 일반 조세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이런 국들이에요. 자, 장점은 여러분들이 겪게 소득 재분배, 이건 뭐냐 그러면 세금은 어떻죠?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많이
많이 걷어가고 적은 사람한테 적게 걷어가죠. 자, 많이 한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똑같이 걷어가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서비스는 어떻게 돼요? 제가 앞에 보험 얘기를 했었지만 똑같이 분배가 돼요. 암만 부자라고 내가 암만 세금을 많이 낸다고 병원에서 더 빨리 치료를 받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럼 뭐예요? 누구는 이 서비스를 받는데 많은 세금을 내고 누구는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데 아주 적은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소득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한테 나누는 이런 소득재 분배의 역할을 갖고 있는 게 NHS예요. NHS는 어디까지 그 의료가 제공되냐면 유학생들까지도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NHS 시스템이라 유학생들도 등록을 하고 무료로 의료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장점이 이제 뭐 소득재 분배다. 그래서 누구나 어렵다고 내가 아파서 죽을 일은 없다. 뭐 라는 게 있지만 단점이라는 거는 의료의 질 저하라는 게 가장 크게 나타나죠. 의료의 질 저하보다 제일 무서운 거는 진료대기 문제예요. 실제는. 그래서 뭐 제가 실제 강의 때는 그 미스터 빈 그런 걸로 만들어진 그 코미디죠. 그런 영상을 좀 보여주는데 보통 가면은 뭐 이런 식이에요. 내가 뭐 농담으로 이래요. 내가 밤에 뭐 하다가 손이 그 만약 크게 손가락이 뭐 덜렁덜렁 거리면서 갔다. 그렇다고 바로 응급실에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더 위급한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부터 처리하고 내 손 잡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일도 극단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혹은 내가 뭐 농담이에요. 막 그래서 너무 열이 나고 아파서 응급실에 갔더니만 밀려 있으니까 심각한 환자부터 처리한 다음에 이제 내 차례가 오니까 알아서 열이 내렸어. 뭐 이런 식의 농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걸어왔다. 아니면은 5시간 걸어서 이부브로펜 하나 처방받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진료대기 시간이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무료다 보니까 막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와요. 막 오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민간보험이 확대되겠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나 여기서 못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간보험을 해서 영국이나 아니면 인도나 뭐 이제 의료관광하고 직접적 관계지만 뒤에도 자세히 설명했지만 이런 식으로 민간보험을 통해서 다른 유럽 다른 국가들 뭐 헝가리 뭐 이런 동유럽 국가로 넘어간다든지 이러한 행태가 보여지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모럴 해저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단어는 한국어로는 도덕적 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단어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무료잖아요. 세금을 내지만 당장 내가 돈을 내는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공짜라고 인식을 해요. 특히 이제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짜라고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 안 가면 내가 손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별것도 아닌데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영국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인두제라는 것도 뭐 운영을 하고 GP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NHS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런 모럴 해저드 문제입니다. 공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의료 서비스. 분명 세금을 내고는 있지만. 자, 그리고 또 의료의 질 저하라는 거는 자, 어떻게 돼 있죠? 내가 환자를 10명을 보나 5명을 보나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NHS 시스템 밑에서는 의사들은 뭘 것 같습니까? 의사들은 다 공무원이죠. 왜요? 그 재원 자체가 뭐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의사들은 환자들이 내는 돈을 받질 않아요. 그럼 뭐로 먹고 살아요? 세금으로 먹고 살아요. 그러면 뭐죠? 공무원이에요. 쉽게 해서 의료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의사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물론 이 의사들도 우리나라의 특징 이런 것처럼 저기 경험이 많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고 그러면은 개인 이제 오피스를 내고 해서 좀 소득을 더 높일 수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무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게 되죠?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경쟁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한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가 새로운 의료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환자를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쨌든 하루에 5명을 보나 20명을 보나 30명을 보나 100명을 보나 똑같다는 거예요. 소득 자체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질 자체는 아무래도 그 미국 같은 국가에 비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평등성을 유지시키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하나 뭐 의료가 막 발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불리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기 때문에 누구나 어느 정도 진료를 받는 데는 어려움은 없죠. 자, 요게 NHS 시스템이에요. 자, NHI는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 의식이 있다. 국가와 보험자가 의료를 공동으로 보장을 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NHI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보험으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보험으로 운영돼요. 근데 세금 같은 보험입니다. 자,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이런 데서 시작을 하고 있고, 장점은 제도 운영의 뭐 민주성, 국민의 뭐 비용 의식이 강력하게 적용되고, 뭐 양질 의료기가 제공된다 이런데, 이 장점은 어떻게 보면 NHI는 굉장히 조금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는 시스템이긴 해요. 그러니까 공적 보험을 만들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자, 우리 국민들이 내가 일하고 이런 거에 얼마의 뭐 보험료를 내죠. 보험료를 내고 이 보험료를 국가에서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또한 그 보험료를 전부 다 커버가 되는 게 아니라 커버가 되지 않는 모랄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가 갈 때마다 돈을 내게 만드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짬뽕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뭐 막 마음대로 병원을 이용하지는 않더라. 어쨌든 국민건강보험에서 90%를 커버를 해주더라도 10%에 대한 돈을 내가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으로서 모랄 해저드, 앞에서 얘기했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뭐 이러한 뭐 장점들이 있다라는 게 있지만, 이제 단점은 단일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이 어려워요. 자, 의료비인데 오타가 났어요. 의료비 증가에 대한 억제 기능이 취약하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자, 의사들 같은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라든지 뭐 이렇게 의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많은 환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환자를 본 것만큼 보험료 처리를 해서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일 보험료 부과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거는, 또 거기다가 모든 것들이 이제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다 보험료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뭐 바늘로 꼬매는 게 얼마, 로봇으로 수술하는 게 얼마, 이런 걸 나중에 수가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가격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일보험료로서 무엇인가를 다 만들어내기도 복잡해요. 세금은 그냥 이렇게 해갖고 얼마 내에서 막 퉁쳐서 할 수가 있는 반면에 NHI는 그렇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증가하죠? 계속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고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금액 자체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비 자체가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료비 상승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부담으로 다가오냐면은 결국은 국민한테 다가올 수 있고, 그 전에는 공단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단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한테 줘야 되잖아요. 보험료를. 우리한테 거둔 보험료를 어떡하죠? 심평원에서 심사평가해서 던져 보내줘야 된다는 거야. 자,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거야. 자, 요거에 대한 얘기가 좀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제가 실강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게 있구나. 그래서 NHI는 NHS와 틀리게 뭐로 운영이 된다? 자, 인슈어런스, 보험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의료관광인데 조금 제일 골치 아픈 보험 쪽 얘기를 막 많이 한 이유가 뭐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한 그런 밑작업이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이제 CSM 제도, 사보험 제도인데, 이 사보험은 말 그대로 그냥 사회사 보험에서 하는 건데, 미국에서도 물론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만성신장 질환자, 신장 질환자는 왜 그럴까요? 투석을 하죠. 투석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에서 3번 정도는 계속 투석을 받으려면 그 의료비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연방사회보장세라 그래서 메디케어 재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메디케어라는 시스템, 요거는 미국의 일반적인 의료보험 제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주 요 특정 이상만 딱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 제도는 메디케이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하고 주정부 예산, 결국은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고, 일반적으로는 다 사보험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사보험의 특징이 뭐였죠? 제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사보험이라는 것은 이런 거였었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과 지불한 만큼 그만큼 혜택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을 재분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0만 원씩 냈으면 100만 원어치를 보험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사보험 제도예요. 그런데 공적 보험은 뭐예요? 내가 100만 원을 내나 10만 원을 내나 똑같이 50만 원어치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게 공적보험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40만큼 이득을 보는 거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또 한 50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재분배의 역할이 크다면 CSM 제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철저히 개인 능력이에요. 난 굵고 짧게 살겠다. 나는
그냥 보험 따위 가입 안 할 거야. 그냥 걸리면 죽을 거야. 이렇게 살면은 이 사람은 진짜 죽어요. 예. 왜냐면은 치료하는데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취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의료보험, 건강보험은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해주고 건강보험료, 그리고 건강보험을 저기 어디죠? 회사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질병까지 커버를 해줄 것이냐, 이런 게 다 계약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의료 자체도 다 계약이에요, 계약. 그리고 능력껏. 내가 부자에서 한 달에 500만 원씩 그 의료보험을 납부했어. 건강보험을 납부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500만 원어치 정도에 되는 거를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낸 만큼.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했으면 10만 원 정도밖에 아주 그냥 필수적인 것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해야 돼요. 자, 요런 게 CSM의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의료관광하고 갖고 오는 게, 이게 의료관광에서 가장 처음에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래서 무슨 책들 보면은 무슨 뭐 의료관광이라 그래갖고 뭐 환자들한테 서비스를 잘 하고, 뭐 환자들한테 뭐 친절해야 되고, 언어도 뭐 그 나라 언어를 써야 되고, 이런 건 부수적인 내용이고,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왜 의료관광이라는 게 탄생을 하고, 의료관광의 가장 메인스트림은 어떻게, 가장 중요한 뭐라 그러죠? 메인스트림은 가장 중요한 맥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보험하고 이쪽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건의료에서 가장 큰 골격이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서 실제 모든 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무시하고서 의료관광 설명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거를 다 하지 않고선 의료관광을 설명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실제 되지가 않아요. 필드에서도 이런 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뭘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불과하거든요. 허황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의료관광의 개념에 보시면 의료와 관광이 연결된 뭐죠? 서비스 산업이에요. 물론 제조업도 지금 막 포함되곤 하지만 어쨌든 간에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의료 서비스와 휴양, 레저, 문화 등의 관광 활동이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와 뭐가 돼 있죠? 관광에 관련된 서비스가 결합이 된 관광 활동인데, 여기서 의료 서비스가 꼭 들어가야지만 의료 관광이냐? 애매해요. 지금 말하는 이제 메디컬 투어리즘이라는 게 이제 초창기 의료 관광인데, 요새 메디컬 투어리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스 투어리즘이라 해서 훨씬 더 보건 관광에서 더 큰 영역으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무엇인가 메디컬 투어리즘이라고 하면 이거는 아주 전문적으로 보건의료 쪽에 포커스를 놓기 때문에 관광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스 투어리즘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넓혔어요. 이랬을 경우는 의료 서비스가 직접적 투자가 되는 것도 있고 직접적 투입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메디컬 투어리즘, 그러니까 헬스 투어리즘 말고 메디컬 투어리즘이라는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할 때는 뭐다? 휴양 레저 문화에다가 뭐 의료 서비스, 자 앞에서 얘기했었죠. 의료 서비스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의료인이 하는 서비스와 의료기관에서 하는 서비스가 매칭이 됐을 때 이것이 관광하고 섞여서 되는 걸, 이거를 원래의 의미의 메디컬 투어리즘이다, 의료관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범위가 훨씬 더 넓어졌어요. 자, 그리고 환자의 진료, 휴양, 관광 활동을 병행을 하더라.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치료뿐만 아니라 휴양도 해요. 휴양을 하고 관광하는, 릴렉스하고 이런 관광 활동까지 다 포함된 거, 이런 거를 이제 의료관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바이어스하고 자카리아가 2007년에 쓴 책을 굉장히 많이 써요. 한국에서도 저희 어디죠? 한국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보고서들이 다 이제 이 바이어스하고 자카리아가 쓴 2007년에 쓴 메디컬 투어리즘, 헬스 투어리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굉장히 많이 레퍼런스를 이걸로 많이 잡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쓴 책이 이 책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 나온 책이, 영어로 뭐 해서 나온 책이. 어쨌든 제 거에서도 자카리아 거를 많이 쓰긴 하는데, 자, 의료 서비스는 이 두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아웃소싱은 뭐죠? 어느 기업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어떠한 특수한 서비스나 이런 것을 외부에다 맡기는 거예요. 혹은 외부 기관이 훨씬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맡기는 거죠, 외부에다가. 자, 이런 거를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아웃소싱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 자카리아의 의미로 보면은 의료 서비스라는 거는 결국 아웃소싱의 개념으로 한다는 거는 뭐죠?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떤 거예요? 예.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외부에다가 외주를 준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아웃소싱 얘기하면 두 번째 뭐죠? 전문적인 데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전문적인 데로 간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보다 얘네들이 훨씬 비용 측면에서 우위고 아니면 동일한 비용이어도 훨씬 더 전문적인 아웃풋을 낼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남한테 맡긴다. 자, 여기서 아웃소싱, 자카리하고 바이어스가 말하는 아웃소싱의 개념의 가장 핵심은 비용 절감입니다. 그래서 의료 관광에 대해서 비용 절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이게 원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의료 관광은 무엇인가 의료 서비스와 관광이라는 걸 합쳐서 어떠한 아웃풋을 내는 목적보다는 이 개념 자체는 본인은 송출국의 비용 절감 차원에서 원래 시작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관광이라는 게 범위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요새는 헬스 투어리즘 해서 헬스 투어리즘으로 해서 더 범위를 넓혀서 쓰는 경향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시간 이번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마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